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시장 실패 관련해서 외부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선 먼저 외부성에 대한 개념을 잘 살펴봤고요. 근데 이 외부성은요, 유형을 한번 살펴보시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해로운 외부성이 있을 수 있고 이로운 외부성,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2x2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여기는 생산 과정에서, 소비 과정에서 환경 오염과 같은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건 요걸 얘기할 거야.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매연이나 폐수를 이렇게 방류한단 말이지.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 그걸 중심으로 볼게요. 자, 교재를 한번 보시면 603페이지 보시죠. 외부 불경제 경우. 이 해로운 외부성입니다. 이렇게. 자, 가정 한번 볼게요. 자, 외부 불경제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볼게요. 얘랑 생산이 같이 짬뽕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2번 볼게요. 재화 생산이 증가할수록 재화 생산에 따른 외부 한계 비용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여기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거기 보시면 이게 공급 곡선이고요.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수요 곡선에는 얘가 SMB, PMB, 수요 곡선은 베네핏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는 PMC 이렇게 있는데, 따라오셨죠? 자, EMC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생산 과정에서 이렇게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xternality Marginal Cost 또는 SMD, 책에 따라서는 Social Marginal Damage,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가정 나와 있고, 2번 시장기구에 의한 최적 생산. 여러분, 시장기구라는 건 이제 사적인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는 거라고 보면 얘네 둘이 만났을 때 이거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경우, 최적이라 쓸게요. 사적인, 최적인 경우, 이렇게요. 프라이빗끼리 이렇게 돼 있죠. 따라오셨죠? 자, 이거는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거기 책에서는 시장 기구에 제대로 외부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시장 기구에 의한 생산, 이렇게. 자, 거기 보시면 따로 있진 않은데 저는 프라이빗해서 스몰 p 이렇게 쓸게요.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MC만큼이 더해줘야 됩니다. 이게 SM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생산에 따라서 이렇게 EMC가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따라오셨죠? PMC에다가 EMC를 더합니다. 그게 SMC 이렇게 되죠. 자, SMC 다시 한번 봅니다. 사회 전체적인 측면인데, 아니 현대자동차가 물건을 만들 때 PMC에다가 또 하나 더 더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외부 비용을 더해야죠. 환경 오염을 시키면 거기 첫 번째 가정에 보시면 공해 이런 거 정화시켜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끼리 이렇게 똑같아지게 되는 경우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최적입니다. SMC와
SMB가 만나는 여기 S라고 할게요. 따라오셨죠? 자,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은 1번 보세요. 재화 생산에 따른 한계 비용을 사적인 한계 비용 PMC와 재화 생산에 따른 외부 한계 비용 EMC를 같이 더해요. 그게 SMC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 기준을 잡을 때는 요게 사회적인 측면에서 최적이 되는 거예요. 자, 얘랑 얘가 만났을 때가 바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최적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가 우리는 100도씨라고 할게요. 물이 100도씨에 끓게 되니까 100이라고 하고 100보다 여기 보시면 P점에서 생산하는 게 사회적인 측면에서 최적인데 110도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이 더 많아집니다. 과잉 생산, 과다 생산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 어떻게 됩니까 할 때요. 이거 계산하는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데 사회 전체적인 최적은 이건데 과다 생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게 포인트가 있어야 되냐면 수요 곡선과 SMC, S끼리가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최적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량이 과다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면적만큼이 사회적인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4번 우리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과잉되게 생산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과잉 생산에 따른 사회적 후생 손실이고 그게 이만큼 발생하게 되는 거네요. 면적 거기 A로 돼 있는 거 잘 좀 체크하시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경제가 소비에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소비 과정에서요 외부 경제 이론 외부성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소비 과정이기 때문에 편익에 영향을 미치고요. 두 번째는 이로운 거니까 편익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한계 편익과 사적인 한계 편익 봤을 때 얘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재화 소비에 있어서 외부 경제가 발생하고 소비 과정에서 외부 한계 편익이 생긴다. 이렇게요. 자, 조그맣게 이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PMB가 있고요. 공급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SMC 이렇게 있는데 이 공급곡선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PMC고 SMC가 되는 거야. 생산 과정에서는 외부성이 없기 때문에 PMC와 SMC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소비 과정에서는 외부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자,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PMB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P끼리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PMC와 PMB가 같아지는 사적인 측면에서 최적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요. 앞에서 본 것처럼 소비 과정에서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EMB 나타냈는데 EMB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만큼이 더해져야 돼. 그래서 여기 나타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해지는 거야. 자, 여기다가 빗금으로 한번 칠을 하게 되면 이만큼이 우리가 소비 과정에서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니까 PMB에서 이만큼이 상방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같이 고려한 SMB는 이겁니다. 요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뭐 더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굴절되는 걸로 하셔도 되겠고요. 여기 SMC 있으니까 요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사회적인 최적은 S끼리 똑같아져야 돼. SMC랑. 요게 SMB 이렇게 됩니다. SMB 그러니까 여기가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문제 볼 때 헷갈릴 수 있는데 S점에 내려 그렸을 때가 바로 최적 생산량 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이렇게 팩.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최적인데 지금 다른 거 다 지우시고 요 굵은 하늘 색깔 체크해서 보시면 자, 요 사이에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네. 요만큼. 이만큼. 더 생산을 해야 되는데 더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입니다. 자, 이런 외부성은 어떻게 된다? 소비 과정에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 공급하게 되고요. 과소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깁니다.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하는데 그 크기가 바로 요 삼각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은 1번 보세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 경작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업이나 경영이나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보는 건데 자,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재화 소비에 따른 편익은 사적 한계 편익 P끼리 똑같은 거야. 근데 PMB에다가 EMB를 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SMB 이렇게 됩니다. 2번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생산량은 사회적인 한계 편익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Q 스타 저는 100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이런 이로운 편익을 고려하지 못해서 요만큼의 과소 생산 공급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기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사회적 후생 손실의 크기는 요 삼각형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다음 605페이지 가볼게요. 아니, 이렇게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면 이 외부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외부성이 있는데 외부성에 대한 해법, 해결 방안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1번 볼까요? 합병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정부 개입 없이 민간의 사적인 해결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업들이 합병을 하는 겁니다. 합병.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냥 민간이라고 쓰진 않고요. 보통 이제 사적인 해결 방법이다 해서 사적인 이렇게요. 이건 정부 개입이 없는 거예요. 자, 합병 볼까요? 외부성을 유발하는 기업과 외부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이득을 얻는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상류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있고 하류에 양식장이 있으면 두 개가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둘 다 내 거니까 이제 그거 여러 가지 이득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보면서 오염물질을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합병을 통해서 내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는 코즈 정리가 있습니다. 자, 코즈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합병과 비슷한 건데 하나로 합쳤다기보다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 없이 민간의 기업들이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자, 시카고 대학의 로널드 코즈는 외부성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이유는 외부성과 관련한 여러분 재산권이 제대로 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환경 오염이 왜 발생합니까? 아니, 재산권이 제대로 획정돼 있지 않은 거야. 이 아름다운 지구라는 자연 환경의 주인이 누구야? 인간입니까? 뭐 애매하단 말이지. 그래서 재산권을 제대로 확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재산권을 우리가 소유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정확하게 확정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의 기구에 의해서 스스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볼게요. 코즈 정리. 자,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단 자주 출제됩니다. 협상과 관련한 거래 비용이야. 그래서 협상에 따른 비용이
거의 무시할 정도로 빵 없어야 하고요. 협상으로 인한 소득 재분배가 여러 가지 한계 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도 그냥 참고로 이제 보기 드문 나올 수는 있는데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재분배했더니 그게 여러 가지 편익에 영향 미치거나 소득에 영향 미치거나 이런 게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면 자, 소유권, 재산권이 어느 경제 주체에 귀속되는가 상관없이 그 밑줄 치세요. 자, 소유권이 누구한테 귀속되는가는 상관없어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또는 피해자 누구에게 귀속되든 상관없이 네, 이해 가시겠죠? 상관없이 이렇게 획정만 되어 있으면 저절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요 정도. 자, 봐주시고. 자, 밑에 적절한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 상류에 있는 화학 공장 A가 있어요. 여기 상류에 공장이 있습니다. A라는 공장이 오염물질을 막 내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 상황에서 하류에 여기 B가 어부가 양식장을 합니다. 양식장. 물고기가 이렇게 있죠. 자, 근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맑은 물에 대한 소유권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므로 이거 막 해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외부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중요해요. 정부가 재산권, 소유권을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이 부여해 주는 거야. 자, 맑은 물의 하천의 소유권을 공장에게 주던 양식장에게 주던 이렇게 획정을 시켜주게 되면 자, 동그라미 3번 누구한테 해주든 상관없어. 그게 이제 객관식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자, 4번 보세요. 예를 들어 맑은 물에 대한 소유권을 화학공장 A에게 부여하게 되면 협상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어부가 피해를 받게 되는데 그 피해가 너무 크면 저기요 오염물질을 좀 줄여주세요. 대신 제가 보상 대가를 지불할게요. 이렇게 돼서 합의를 할 수 있고요. 5번 맑은 물에 대한 소유권을 어부한테 부여하게 되면 화학공장이 어부에게 보상금을 주는 거야. 저기요 제가 오염물질을 배출할 텐데 피해받은 만큼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면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발적인 협상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우리 외부성이라는 건 대가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대가를 주고받게 돼서 보상을 하게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표하시죠. 거기 3번에 보시면 소유권 설정의 결과에서 맑은 물에 대한 재산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되든지 가해자에게 귀속되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객관식에서는 자주 출제됩니다. 가해자에게 귀속되어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2번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는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칠 뿐 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랑 관계없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즈 정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적인 해결책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정부가 소유권을 확정해 주는 거 거기까지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의 개입은 없어요. 오케이? 민간의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단점, 한계는 뭐냐면 거기 한번 볼게요. 그것도 문제 나옵니다. 협상과 관련한 거래 비용. 여기서 그래서 코즈할 때 늘상 거래 비용이 등장하는데 거래 비용이 거의 없어야 되는데 이걸 현실에 적용할 때 한계는 거래 비용이 클 수 있어요. 거래 비용이 커, 현실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보시면 외부성, 아니 환경오염이나 여기 하천의 피해를 봤을 때 이 피해 규모를
편익 규모를 이득이죠. 혜택. 이거를 측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측정이 어려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호합니다.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서해안에 갯벌에 피해가 있었을 때 어디까지를 이해관계자로 봐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획정하는, 피해 보는 사람이 어디까지인가 그걸 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협상 능력이라든가, 거기 보시면 정보가 지금 잘 완전히 대칭돼야지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협상 능력이라든가 협상력의 차이라든가 뭔가 정보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평가 볼게요. 현실상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협상을 통한 문제가 쉽지 않지만 나름대로 이런 식의 관점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적인 해결책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는데 라고 하면 공적인 측면에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케이, 크게 보세요. 자, 607페이지가 보시면 외부 불경제에 대해서는 공적인 해결책은요, 기본적으로 텍스를 부과하는 거야. 텍스나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자, 텍스는요, 어떤 해로운 외부성을 야기했을 때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었을 때 생산을 좀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텍스를 부과해서 조정을 하기도 하고요. 이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해결하기도 합니다. 뭔가 과소 생산일 때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촉진, 인센티브를 제공할 요인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607페이지는 텍스, 609페이지는 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약간 시장의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직접 규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 오염물질을 얼마 이상 생산하지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게 간접 규제 중에 하나인데 오염 배출권도 있습니다. 오염 배출권 제도. 네,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오염 배출권하고 텍스를 이용하는 게 이게 시장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마켓 베이스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이거 직접 규제하는 게 말 그대로 수량을 직접 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텍스 부과하는 거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607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생산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다 할게요.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어요.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조세, 이걸 피구세라 합니다. 밑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그걸 잘 봐주세요. 시험 문제에서는 말 문제보다도 이걸 이용해서 직접 계산하세요가 많이 출제됩니다. 자, 수요 곡선이 있고요. 여기 PMC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외부성이 발생해가지고요. 이렇게 이 차이만큼이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다 표현할까요? 이렇게. 요게 바로 EMC라고 할게요. EMC. 책에 따라서는 요거를 SMT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교수님 책에서는 사회적인, 여기 보시면 마지널 한계, 데미지 해가지고 피해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PMC 이렇게 있고요. 얘는 SMC입니다. SMC는 PMC에다가 EMC 요거를 더한 거야. EMC의 E가 뭐예요? Externality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적인 측면에서의 최적은 PMC와 수요곡선 PMB죠. 만나는 여기 P 이렇게 쓰면 되겠고, 사회적인 최적 수준은 여기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봐주셔야 돼요. 여기가 100점 만점에 100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바람직한 수준보다 110만큼 이렇게 과잉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염물질을 야기했는데 그걸 내부화시키는 거, 비용으로 인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최적은 여기 P점이 되는 거죠. 책으로 가볼게요. 1번. 자, 외부 불경제로 인해서 과잉 생산이 이루어졌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세를 피구세라고 해서 피구라는 학자의 이름을 따서 거기 집어넣습니다. A씨 피구의 이름을 따서 얘기했고요. 자, 2번. 피구세는요, 이렇게 외부성이 발생했잖아요. 이걸 내부화시키는 방법이야. 여러분, 내부화시킨다는 얘기는 시장 테두리 밖에서 발생한 그 문제를 끌어들인다라는 거니까 외부성을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사회적인 최적 수준에 나와 있는 요 상황에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의 S점에서 봤을 때 이만큼의 SMC와 PMC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PMC에다가 이만큼 텍스를 부과해서 이렇게 더해주게 됩니다. 요만큼의 크기가 사실 여기 크기랑 크기가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바로 피구세 텍스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별표하세요. 외부 불경제가 발생했을 때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 자, 피구세는 최적 생산 수준이니까 S입니다.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 수준, 이게 S야. 생산량인 S점에서 보는 거야. S점에서. 오케이? 아니면 여기 100 요거 생산하는 거에서 SMC와 PMC의 차이.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EMC 아니겠습니까? EMC 요거에 해당하는 만큼 이게 SMC에서 PMC를 뺀 그 차이만큼. 오케이? S점에서 EMC만큼 해당하는 만큼 피구세에 최적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EMC만큼 텍스를 부과합니다. 요렇게 EMC만큼 텍스를 부과합니다. 그림으로 잘 기억해 주시죠.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피구세 크기는 얼마입니까? 제일 많이 나오고요. 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잉여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하면 여기 보세요. S점인데 지금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과다하게 생산하고 있잖아요. 여기 과다니까 면적이 이삼각형 하면 안 돼. 다시 두껍게 칠합니다. 네, 요걸로 할까? 요거랑 요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요걸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 이만큼의 순손실, 이게 데드웨이 로스가 되는 거죠. 이만큼이 제거된다. 자, 다시 첫 번째 피구세 크기 계산하세요. 자, 피구세를 부과해서 외부성을 내부화시키면 사회적 후생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요 삼각형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밑에 효과 거기 나와 있는데 지금 요 얘긴데 뭐 보셔도 되는데 그냥 요거 보세요. T 크기만 계산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동그라미 3번 좀 체크하시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부성이 고려되지 않았을 땐 시장 가격이 P점 이렇게 됐는데 외부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피구세를 부과하게 되면 가격은 올라가고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은 이렇게 110에서 이렇게 생산량이 100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화를 통해 가지고요, 시장에서의 가격은 올라가고 생산량은 감축하게 되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 전체적인 총잉여인 데드웨이 로스죠. 데드웨이 로스가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감소하게 돼서 없어지는 것이죠. 제거라고 쓸게요.
그래서 요게 최고. 그래서 후생이 이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요걸 기준으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608페이지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이처럼 최적 피구세가 이거야. T라고 써놨습니다. 최적 피구세가 부과되었을 때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은 오염 배출자로 하여금 다른 경제 주체가 입는 피해를 자신의 비용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야.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용의 증가로 인식을 하는 거지. 원래 외부성이 발생했는데 이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외부 비용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니까. 근데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게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S점에서 텍스를 부과한 만큼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요게 PMC에다가 텍스를 부과한 거야. 이 점선이. 이해 가시죠? 두껍게 칠하면 이렇게. 이 하늘 색깔 요거 나타나는 요거는 PMC에다 텍스를 부과해서 그만큼 자기가 생산하는 비용을 텍스를 부과한 만큼 인식해서 올라가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최적 피구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뭐냐면 어떤 오염 물질이 아니 외부 비용이 얼마인가 이걸 사실 최적 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봤을 때는 나름대로 S점을 찾아서 요 S점에서 SMC와 PMC의 차이 또는 EMC의 요만큼을 텍스를 부과하면 되지만 현실에서는 요 S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내부화 시킬 때 지금 피구세를 통해서 텍스를 부과했잖아요. 근데 요거 말고요. 요거랑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랑 사실은 효과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앞에 그냥 보조금이라고 하면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서 우리 제목을 보시면 앞에 감산 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물이 이렇게 있는데 반씩이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이 반씩이나 있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게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학교가 1학년에 모든 학생들이 다 등록금을 내게 한 다음에 그렇죠? 학비를 내게 한 다음에 상위 50%는 장학금, 전액 장학금을 준다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이거는 처음에 입학할 때 모두 다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하위 50%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벌칙으로 학자금을 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절반은 등록금 내고 절반은 안 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이 반밖에 없네, 반씩이나 있네, 요거랑 똑같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페널티로 텍스를 부과하는 피구세는 오염물질을 감축했습니다. 감산했습니다. 착한 일 한 거잖아.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착한 일 했다고 보조금을 주게 되는 거랑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1번만 체크하시죠. 자, 생산 감축 보조금, 감산 보조금이라는 것은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는 재화의 생산을 줄일 때 지급하는 보조금이 됩니다. 야, 물어보는 거야. 정부가 야, 내가 너 오염물질 줄이면 보조금 줄게, 장학금 줄게. 어떻게 할래?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를 다닐 때 책을 많이 읽으면 돈을 준대. 그런 게 있습니까? 있잖아. 열심히 책을 읽으면 성적이 잘 나오면 장학금 주는 거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랑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거에 따라서 페널티를 제공하는 거랑 사실은 똑같습니다. 자, 결국 이걸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책엔 더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 들어가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문제의 거의 한 90%는 비구세 구하세요. 사회적 후생 손실의 크기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말 문제로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감산 보조금과 피구세를 부과하는 거는 효과가 동일하다라는 거. 야, 그것만 그냥 머릿속에 암기하시죠.
자, 그래서 남들은 장학금 받는데 내가 장학금을 못 받았다. 나 혼자만. 그건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남들은 장학금 받는데 나 혼자 못 받았다? 나 혼자 돈 내고 학교 다닌다? 이 얘기랑 똑같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동그라미 2번 볼게요. 피구세가 부과될 때 재화를 생산하면 단위당 일정액의 조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감산보조금이 지급된다라고 하면 단위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포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포기라는 말, 기회비용이 있다는 거죠. 두 개는 효과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효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지금은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해로운 외부성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피구세 텍스를 부과했습니다. 이거랑 아니면 보조금을 줍니다. 감산 보조금, 서브시디죠.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랑 효과는 동일하다니까.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서 보시면 동일한 효과다라는 것은 아니 최적 수준으로 우리가 생산량을 맞춘다, 외부성을 내부화한다라는 것은 그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된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다시 거기 볼게요. 동그라미 4번. 감산보조금 거기 효과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감산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피구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같이 자원배분의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단 최적 생산 수준에서 최적 생산량을 달성한다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된다는 것이고, 오케이? 자, 당연히 밑에 답은 보시면 피구세와의 차이점 볼게요. 피구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니까 재정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돼? 감산 보조금은 얘를 보조금을 줘야 되니까 정부의 재정이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재정 측면에서 미치는 효과는 서로 상반되네요. 자, 1번. 피구세를 부과할 때는 정부가 조세 수입을 통해서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데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두 개가 미치는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지. 여러분, 텍스라는 게 이게 페널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화살표 보세요. 빨간 색깔. 피구세는 오염 배출이 사회적인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오염자가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염자 부담의 원칙, 요게 밑에 베이스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감산 보조금은 오히려 그 반대야. 수익자 부담의 원칙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감산 보조금은 여기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재정이 감소하게 되고 다른 곳에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텍스를 부과해야 되니까 추가적인 텍스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피구세랑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셔야 돼. 두 개의 효과는 당연히 다르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근데 우리의 관심사가 뭐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다 그것처럼 생산량을 최적 수준에 맞춘다라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두 개의 효과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자, 609페이지에는요. 외부 경제와 보조금 나와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생산에서 해로운 외부성 발생하는 요거 있잖아요. 이만큼이 텍스 부과한다는 것이고, 자, 거기 보시면
외부 경제로 인해 가지고 소비 과정에서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 나와 있는데 가볍게 보시죠. 자, 소비 과정에서 우리가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림만 잘 보세요. 거기 설명이 뭐 친절하게 너무 과하게 있긴 해요. 자, 여기서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생산량인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PMB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외부성이 발생해. 그래서 이렇게 이게 SM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PMB에다가 그래서 externality marginal benefit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급 곡선이 그냥 하나만 있다라고 할게요. 소비 과정에서 있으니까 얘는 PMC 요게 SMC랑 똑같습니다. SMC 이렇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공급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자, 이렇게 볼게요.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우선 1번 볼게요. 피고 보조금. 외부 경제로 인해 가지고 이게 외부 경제야. 이로운 외부성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 공급된다니까 여기가 S야. 근데 PMB와 PMC가 만나는 게 여기가 P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은 여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밑에 보시면 QS라고 할게요. QP라고 할게요. 여기가 물이 100도씨야. 근데 바람직한 수준보다 이로운 외부성은 과소 생산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외부 경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최적 생산 수준에서 최적 생산이 S입니다. 우선 이로운 외부성이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돼. 이것도 피구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피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피구 보조금의 크기는 어떻게 정합니까? 그러면 사회적인 최적 수준에서 SMB와 SMC가 일치하는 이거인 S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S점에서. 오케이? 자, 요 S점에서 요 차이만큼을 이렇게 부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S점에서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위에 책으로 가볼게요. 효과. 아니, 여기까지 최적 생산 수준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여기가 최적인데 지금 그만큼을 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까지 생산을 더 증가시켜야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거기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을 더 줄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공급 곡선이 하방 이동하게끔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일반적으로 표현했을 땐 여기다가 변화시킵니다. PMB에다가 자, 책과는 좀 다르게 할게요. 이만큼의 보조금을 지급을 해가지고 이 보조금의 지급의 크기가 여기라고 쓸게요. 보라고 쓸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봤을 땐 좀 더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책에서는 거기 보시면 공급자한테 뭔가 얘기하려고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낮추는 거지. PMC에다 비용을 해서 요만큼 주도록 만드는 걸로 거기 F점이에요. 거기 책에서는. 자, 다시 책에서는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PMC에다 마이너스 보조금을 지급해서 비용을 싸게 하고 F점이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사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조금의 크기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림만 보세요. 깊숙하게 보지 마시고요. 자, 610페이지 가보시면 거의 계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살짝 한번 볼게요. 자, 퀘스천 요 기본적인 예제인데 어떤 재화의 시장 수요 함수가 P는 100-Q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림을 바로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100-Q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야. 그래서 P는 100-Q 이렇게 수요 곡선 돼 있고요. 얘가 뭐라고요? 얘가 PMB가 되는 것이고 SMB가 이렇게 됩니다. 수요 곡선이고요. 사적인 한계 비용, 여러분 약자로 쓰세요. PMC라고 쓰세요. 여기가 10이 되는 것이고 이 Q 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쓸게요. PMC는 10 플러스 2Q 이렇게 돼 있고, 오케이? 자, 외부 한계 비용이 10 플러스 Q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더 그릴게요. 10 플러스 Q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MC 이렇게 돼 있어요. 10 플러스 Q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SMC는 어떻게 돼?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20 플러스 3Q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20 플러스 3Q 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SMC는 자, 20 플러스 3Q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밑에 그림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SMC랑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최적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요거를 우리가 S라고 했고요. 여기를 우리가 P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생산량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피구세를 부과할 때 텍스를 얼마나 부과하면 되니? 라고 하면 PMC에다가 여길 지나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길 지나가도록 평행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요거 있잖아, 요거 S점에서 SMC와 PMC의 차이, 요걸 바로 우리가 텍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자, 여기서 피구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 보시면 사회적 후생이 얼마나 증가하겠습니까? 그러면 S점을 기준으로 봐서 이렇게 과다 생산했잖아. 이렇게. 요겁니다. S점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이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되는 거죠. 요만큼이 사회적 데드웨이 로스, 이게 제거가 되니까 제거로 만약에 외부성을 치유하잖아. 외부성을 해결하면 데드웨이 로스가 해결돼서 이만큼의 후생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 자세하게 거의 계산 과정이 있고 숫자까지 있으니까 텍스가 30이고요. 사회적 후생 손실, 거기 책에서는 A 면적, 빨간 색깔 면적이니까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11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자, 오염물질 관련해서, 환경오염 관련해서 해결하는 거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의 사적인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자, M&A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아니면 코즈 정리 이렇게 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은 얘기하는 게 이제 공적인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적인 해결책을 얘기할 때 우선 첫 번째는 거기 6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접 규제가 있습니다. 직접 규제라는 것은 효과는 확실한데 약간 경직적입니다. 약간 수량을 통제하는 거야. 수량을 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정부가 담배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피게 되니까 담배를 필 수 있는 것을 아침, 점심, 저녁에 한 까치씩 펴라. 이렇게 한 개비씩 펴라. 뭐 개수로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직접 규제할 수는 있는 거지. 근데 요거는 효과는 확실해요. 효과는 확실한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 직접 규제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커. 이렇게 대가가 경직적입니다. 경직적. 앞뒤가 꽉 막혔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회적인 비용 대가를 좀 크게 치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 볼게요. 직접 규제 보시면 방법 봅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일정 수준으로 정해놓고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문제점은 거기 보시면 오염 감소 관련된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효과는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간접 규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간접 규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시장의 원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마켓을 베이스로 한 원리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가격에 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텍스 또는 보조금. 이거는 가격을 약간 올리게 되는 거잖아. 담배를 소비할 때 이거는 하루에 3개씩만 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담배세를 부과해서 담배 가격을 올리는 거야. 근데 단점은 뭐냐면 효과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잘 몰라요. 왜냐면 아니 담배의 가격을 비싸게 하면 우리 수요의 곡선이 우하향하니까 수요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량이 줄어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아 됐어. 내가 말이야 밥은 안 먹어도 담배는 펴야겠어. 이럴 수 있잖아. 자, 아무튼 여기서는 우리가 최저 피고세 부과하는 걸로 얘기하고요. 근데 이거 말고요. 시장의 원리를 이용할 때 거기 보시면 밑에 오염 배출권 제도를 이렇게 발급하기도 합니다. 오염 배출권 제도를 발급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오염 허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택시 운전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나 택시 면허 없으면서 막 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아, 나 요즘 방학인데 심심하고 아파차 몰아가지고 뭐 사람들 태워서 돈 받으면 어떨까? 안 돼요, 안 돼요.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거기 보시면 오염 배출 허용량을 설정해. 사실은 처음에 직접 규제처럼 얼마 이걸 설정한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정부가 설정한 오염 배출량만큼 방법 1을 보시면 오염 배출권을 발행한 다음에 이거 오염 허가서가 있어야 돼. 면허를 발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택시 면허증 없으면 이걸 이제 정부가 통제를 해야지. 너무 많이 택시 면허를 발급하면 도로에 택시만 바글바글 돌아다닐 것이고 택시 면허가 너무 적게 발급하면 택시 잡으려고 하는데 택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적정량을 정해서 발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합니다. 이걸 발급한 다음에 자유로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 효과는요. 거기 1번에 보시면 오염 배출권의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이 되면 시장에서 오염 배출권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각 기업은 고민하는 거야. 아, 오염물질을 지금 내가 직접 줄일까? 아니면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오염허가서를 구입할까? 여러분 이게 뭐야? 경제학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스파게티를 직접 만들까? 아니면 시장에서 사 먹을까? 사 먹는 것보다 내가 만드는 게 더 비용이 싸게 먹히면 그러면은 직접 메이크를 해버리는 것이고 요리에 재능이 없고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그렇게 되면 아 됐어. 그냥 스파게티 만들지 말고 시장에서 맛있는 내가 원하는 퀄리티의 스파게티를 사 먹어야겠다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업이 오염 허가서가 없으면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오염 허가서를 구입해 가지고 당당하게 배출할 것인가? 오염 허가서가 시장에서 너무 비싸? 그러면 직접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설비를 통해 가지고 직접 오염물질을 줄여야겠다. 요걸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스토리는 사실 이게 이제 환경경제학이나 아니면 재정학이라는 과목에서는 조금 더 오염 배출권과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경작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뭐 나중에 볼 일은 있을 거예요. 한두 개. 그렇지만은 가장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요 피고세 계산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요걸 중심으로 사회적 후생 손실 계산하는 거랑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염 배출권은요. 정부가 오염 허가서를 발급한 다음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자, 오염 배출권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은 지금 말씀드린 거야. 스파게티를 내가 직접 만드는 게 훨씬 더 사 먹는 것보다 바이하는 것보다 싸게 물건을 스파게티를 만들 수 있으면 오염 배출권은 시장에 매각하고 자기가 직접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고요. 오염을 줄이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은 자기가 직접 줄이는 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오염허가서를 구입을 해가지고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시장의 원리를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시장의 유인,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시장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각국으로 전파될 전 세계가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12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돼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오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인이 없어요. 공유지지. 그래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개념 볼게요. 자, 공유지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야. 주인이 모두가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없어요. 없어서.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세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자,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환경오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라는 공기 주인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최적 수준이 있는데 낭비가 발생하는 거야. 남용이 발생합니다. 과다하게 사용됩니다. 거기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황폐화가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바닷속에 물고기 주인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물을 적정한 수준의 사이즈로 해서 새끼 물고기들은 밖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다음에 우리가 새끼 물고기가 크면 다시 또 잡을 수 있지. 근데 우리가 그물을 너무 촘촘히 해가지고 새끼를 다 잡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씨가 마르는 행위가 바로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자, 발생 원인 그림 밑에 이거는 넘어가시고요. 발생 원인 보시면 이거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는 거야.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친구와 같이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 때 보통 야, 너 요리 뭐 할래? 난 짜장, 나는 짬뽕, 나는 볶음밥 이렇게 하면서 야, 같이 탕수육 하나 시킬까? 이렇게 한다고. 근데 제가 짜장을 먹었을 때 아니면 짬뽕을 먹었을 때 짬뽕 한 젓가락 먹고 탕수육 하나 먹고 이랬을 때가 만족이 가장 높아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짬뽕 같은 경우는 제가 먹던 거니까 옆에 친구가 뺏어 먹진 않잖아요. 근데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야? 탕수육. 이 탕수육 같은 경우에는 이 눈치 보면서 이게 주인이 없다 보니까 공동 소유다 보니까 먼저 짬뽕 한 숟가락, 탕수육 하나 이래야 되는데 짬뽕은 어차피 내 걸로 고정돼 있으니까 탕수육을 먼저 먹다 보니까 남들도 다 그래요. 눈치 보면서 탕수육이 먼저 빨리 고갈돼서 남용돼서 황폐화되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은요 역시 재정하게 나와 있는 그림이라 가지고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좀 그렇긴 한데 개인의 최적과 사회적인 최적이 좀 달라지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요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거기 그림까지 해가지고 막 공유지의 비극을 막 하는 거는 약간 우리가 할 게 없을 때 그냥 보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에서 스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긴 시간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거나 소비 과정에서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인 최적 수준과 사적인 최적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봤고요. 그 사적인 거와 사회적인 게 약간 미스매치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기는 것이고 해로운 외부성일 때는 텍스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로운 외부성일 때는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요. 외부성을 내부화시키는 그런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잘 정리하시고요. 요 정도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공공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